안녕하세요. 조쌤입니다. 여러분 몸은 여러분 건가요? 이야기 좀 이상한데 당신의 몸이 완벽하게 당신 거라고 느껴지세요? 내 몸이 완전히 내 거라고 느껴지세요? 그렇지 않은 부위가 있을 수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제 거 같이 느껴지는 않는 부위가 이 배 쪽이에요. 아랫배 쪽. 그리고 아래 배 쪽이요. 이쪽은 되게 제 거 같지가 않아요. 여기의 느낌이 이 아랫배의 느낌이 어떤지 집중하려고 그러면 집중이 안 돼요. 그냥 공허하게 뭔가 사라지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다 이렇게 손을 얹고 있으면 뭔가 머리가 이렇게 바짝바짝 타는 느낌이 들면서 아이고 소리가 나네요.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배를 이렇게 항상 의식적으로 안으로 이렇게 배를 내밀고 있는 게 아니라 쑥 이렇게 힘을 줘서 배가 안 나온 것처럼 보이려고 이렇게 어느 정도 긴장을 유지하고 있는 저를 알아차려요. 그래서 이 배의 느낌을 의도적으로 느끼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배가 나온 것을 굉장히 못 견뎌 하기도 하고요. 제가 섭식장애가 있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그저께 공부하면서 이제 섭식장애 대가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내가 식이장애가 있구나. 를 알았어요. 그것도 이게 장애의 한 종류구나를 알았어요. 저 같은 경우 제 몸에서 제 몸인데 몸 같지 않은 땅이 있다면 내 땅이 내 땅 하는 것이 배 쪽이에요, 진짜. 그리고 성기 쪽도 그렇고 엉덩이 쪽도 그런가? 예, 좀 제가 제 몸하고 별로 안 친해요. 가장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은 얼굴인 것 같아요. 늘 보니까 이렇게 볼살이 쪘는지 막 이런 어떤 머리를 제일 신경 쓰는구나. 헤어스타일을 제일 많이 신경 쓰는데 보시다시피 진짜 몸만 들고요. 또 운동할 때 가슴은 좀 잘 나오는 편이라 가슴 좀 신경 쓰는 것 같고 등은 안 보여서 좀 신경 안 쓰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알아차리게 되는 게 저는 제 몸을 제대로 느끼지를 않네요. 제 몸의 느낌들을 제대로 느끼지 않네요. 이게 너무 많이 얘기해서 변명 같은데 실제니까 뭐 어떡해요. 트라우마 생존자랑 애착 트라우마 있는 아이들의 어떤 한 증상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건 트라우마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거 맞거든요. 큰 거에다가 뭐 특별한 상황에만 특별한 경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경계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요만큼 넘치면 트라우마고 요만큼 넘치지 않는 트라우마가 아니다. 역치처럼 부러지고 안 부러지고 이런 큰 차이도 있지만 이게 사람마다 트라우마가 아니라고 해서 모든 몸을 다 느끼는 건 아니거든요. 보통 인지 못하고 하고 사귀기도 해요. 근데 이제 가뜩이나 저 같은 경우는 거부감이 올라온다든지 해리처럼 머리가 휑해지는 그런 구간들이 많은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자신의 손을 이렇게 만져보세요. 그 느낌을 견딜 수 있나요? 저는 못 견뎌요. 이러면서. 아마 무의식에는 그 성적인 어떤 그 트라우마가 생겼을 당시에 신체가 접촉하는 그런 기억들이나 감정이 촉발되는지도 모르죠. 내가 나를 만지는 애도 그러면 이런 행동이 굉장히 부끄럽다, 죄악스러운 느낌이 솔직히 좀 많이 올라와요. 그런 한 가지 감정이 아니라 여러 감정이 콜라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피하죠. 음.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앉아 있을 때, TV 본다가 앉아 있을 때 어머니가 옆에 이렇게 앉으셔서 몸이 닿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앉을 때 가깝게 앉아. 그럼 저는 엄마 뭐 TV 재밌네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해서 주의를 돌린 다음에 마술하는 사람처럼 툭 치고 이렇게 뭐 카드 빼는 것처럼 이렇게 어머니한테 얘기를 걸고 이렇게 나도 엉덩이나 슬쩍 들어 옆에 피해요. 몸이 닿는 걸 못 견뎌요. 뭐 예전에 애인이라든지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몸이 닿는 거는 좀 다른 거고 일반적으로 누군가와 이렇게 몸이 닿는 걸 굉장히
힘들어요. 불쾌하다라 뭐 이런 감정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이런 느낌이에요. 뭔가 긴장되는 촉발된다고 그러거든요. 이래 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요. 그래서 옆으로 옮겨요. 저뿐만 아니라 트라우마가 있거나 이렇게 과각성돼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경우가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요.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손부터 해 가지고 이렇게 천천히 만지면서 겨드랑이도 있고 눈도 있고 머리 뒤쪽도 있고 귀도 있고 손가락 끝부터 해서 정말 뭐 가슴, 뭐 족지도 있고 배꼽, 배, 등, 어깨, 목 그리고 뭐 성기도 되고 그 가랑이, 엉덩이, 뭐 항문 그런가 무릎 그다음 무릎 뒤쪽 그리고 뭐 엄지발가락부터 발가락 사이사이 새끼발가락까지 천천히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한번 보면서 이렇게 만져보세요. 그러면 되게 친근하게 느껴진다고 얘기 되나? 편안한 곳이 있고 편하지 않은 파트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거 하나하나가 과거의 어떤 충격이라든지 기억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강가운데 심리치료, 신체중심 심리치료에서는 네, 이런 베이스를 가지고 아마 전문적인 기법을 가지고 들어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우리가 별 문제가 없다고요? 아니요, 인간은 늘 문제를 갖고 있어요. 크던 작던 아이고 좀 못 견디잖아요. 편안한 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그래서 상담을 받으면서 혼자 세션을 한다고 해야 되나? 어떤 연습을 하냐면 그 불편한 부위에다가 손을 이렇게 얹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계속 얹기 좀 힘들어요. 각각의 변명이 올라와요. 아이씨 힘들어, 무거워, 팔 아파 이런 거 올라오는데 그래도 아랫배에다 이렇게 손을 지그시 얹어놓고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그 느낌에 머물러 보는 연습을 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금 현재 그 감각에 머무르는 건 그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명상의 상태이기도 하고요. 예, 내 몸과 친해지는 그리고 이 신경계에서 특정 어떤 사건, 그 트라우마 기억들을 떠올리지 않아도 처리되지 않았던 것들이 처리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시퀀싱 이런 프로세싱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셀프 힐링법 몸에 이렇게 손을 대고 편안하게 있어 보는 거. 찌릿찌릿이 올라와도 뭐가 됐던 그냥 이렇게 고요하게 머물러 보는 거. 이게 CST, 두개 청골요법 응용이기도 할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하나 알려드리는 기법이네요. 한번 해보세요. 내 몸 정말 미세하게 한 끗 한 끗 해보면서 어떤 느낌이 올라오는지 놀랍게도 다 다른 느낌이 있을 겁니다. 우리 몸과 마음은요 이렇게 오묘하고 신기해요. 그래서 이걸 알면 또 실제로 나를 바꿔놓는 것도 가능하고요. 한번 해보세요. 또 보죠.